새벽 4시 골목길은 아직 어둠에 젖어 있었습니다. 박명호는 희끗한 머리를 극적이며 낡은 회색 점퍼 지퍼를 목까지 올렸어요.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오늘도 일거리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66세의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움직여야 했어요. 오늘은 좀 괜찮을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눈앞이 빙글 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니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명호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찌으며 쓰러졌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마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았어요. 편의점 알바생이 놀라 뛰쳐나왔고 119가 불려졌습니다. 명호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순자야 하고 중얼거렸어요. 1시간 뒤 이순자는 급히 병원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64세의 그녀는 단발머리가 흐트러진 채 싸구려 패딩 안에 검정 앞치마를 그대로 입고 있었어요. 새벽 청소 일을 하다 연락을 받고 택시를 잡아탄 것이었죠. 여보 괜찮아요? 순자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명호는 가까스로 눈을 뜨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내가 또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괜찮기만 하면 됐죠.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곧 의사가 나와 말했어요. 혈압이 많이 높으셨고 허리 디스크도 심각합니다. 더 이상 무리한 노동은 위험합니다.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내고 당장 내일부터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 남편이 쓰러졌다는 건 곧 수입이 끊긴다는 뜻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몇 년째 연락이 끊긴 아들 박민수. 그의 번호를 눌렀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어요. 연결이 안 되는 순자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엌에 앉아 통장을 꺼내 들었어요. 잔고는 18만 원. 다음 주 병원비만 해도 5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내가 다시 일해야지. 그래, 내가 더 일하면 돼.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순자의 하루는 더 길어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보조 일을 하고 오전엔 요양원에서 간병 도우미로 저녁엔 상가 청소까지 일을 겹쳤어요.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명호는 집에서 재활 운동을 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벽을 짚고 천천히 걷기,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그런데 그럴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나 때문에 순자가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명호는 아내가 퇴근하면 밥을 차려놓으려 했지만 허리가 욱신거려 설거지조차 버거웠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옆집 조미정 할머니가 반찬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70세의 그녀는 곱슬 단발에 꽃무늬 블라우스와 털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명호 씨, 순자 씨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던데. 이거 김치하고 된장찌개예요. 좀 드세요. 아이고 미정 씨 고맙습니다. 명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은 방 안을 둘러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요. 힘들 땐 서로 기대야죠. 괜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날 밤 순자는 늦게 돌아와 미정이 놓고 간 반찬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명호는 말없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순자는 남편 몰래 대부업체에서 소액 대출을 받았어요. 병원비를 내고 나니 이자만 감당하기도 벅찼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순자의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내려갈게요. 민수. 순자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반가움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38세의 아들 박민수는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한 뒤 연락을 끊었어요. 가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여보, 민수가 온대요. 명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그래, 근데 순자, 민수 앞에서 걱정하는 티 내지 마. 괜히 애 마음 더 무거워져. 알아요. 그냥 얼굴만 봐도 좋죠 뭐. 사흘 뒤 민수가 집 앞에 섰습니다. 말끔한 셔츠에 값싼 슬랙스를 입은 그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순자는 문을 열고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수야, 잘 왔다. 엄마, 오래간만이에요. 민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로 들어와 아버지를 봤어요. 명호는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너 잘 지냈냐? 네, 그럭저럭요. 대화는 어색하게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낡은 벽지와 금이 간 싱크대를 보며 표정을 굳혔어요. 순자는 밥상을 차리며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밥 먹자.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끓였어. 하지만 식사 내내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옆집 미정이 잠깐 들렀다가 민수를 보고 짧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 민수 왔구나. 잘 지냈어? 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그럼 뭐. 저 녀석 사연 있겠네. 미정은 나가면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며칠 동안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어요. 부모의 형편을 볼수록 죄책감이 커졌고 그 감정이 오히려 그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아, 요즘 뭐하고 지내니? 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그냥 일 찾아다니고 있어요. 힘들지? 괜찮아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허물어질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반찬을 더 챙겨주고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민수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 일 때문에 올라가 봐야 해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아니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순자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는 현관문을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자 순자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체 왜 저렇게 멀어졌을까? 명호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지만 그 역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일주일 뒤 순자는 요양원에서 간병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배달업체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혹시 박민수 씨 어머님이세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민수 씨랑 같이 일하던 사람입니다. 민수 씨가 부탁해서 왔어요. 남자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50만 원과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병원비 쓰세요. 제가 곧 다시 내려갈게요. 순자는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민수가 요즘 뭐하고 지내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민수 씨가 최근까지 배달 일을 했어요. 거의 1년 넘게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요? 네. 배달하다가 차에 부딪혔는데 다리를 다쳐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일부러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순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봉투를 꽉 쥔 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순자는 집으로 들어와 명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명호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놈 혼자 얼마나 버텼을까? 두 사람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여보, 서울 가요. 민수 보러 가야겠어요. 그래, 가자. 명호는 허리가 아팠지만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민수가 사는 곳은 낡은 다세대 건물의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순자는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뒤 문이 열렸어요. 민수는 목발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민수야. 순자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미안하긴 내가 왜 미안해. 우리가 미안하지. 명호도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간 순자는 텅 빈 냉장고와 쌓인 약 봉지를 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사업 망치고 빚까지 졌잖아요. 그래서 돈이라도 좀 모아서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밖에 못했어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 내가 건강해야지. 우리가 같이 살면 되잖아. 명호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민수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천천히.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순자는 빚 이야기를, 명호는 몸 이야기를, 민수는 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제야 서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미정이 보내온 반찬통이 택배로 도착했어요. 순자는 핸드폰으로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 씨, 고마워요. 정말로요. 뭐려? 가족이 다시 만났으니 다행이네요. 이제 천천히 일어서면 돼요. 민수는 부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다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가족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명호는 동네 재활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몸을 회복했고 가벼운 청소 일부터 돕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무리한 일을 줄이고 지역센터에서 노인 돌봄 교육을 받았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니 일도 덜 힘들고 수입도 안정적이었어요. 민수는 다리가 나아지자 동네에서 작은 택배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부모 근처에서 함께 사는 게 중요했어요. 미정은 자주 찾아와 국을 끓여주고 김치를 나눠줬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일어서는 거요. 혼자서는 못 일어서요. 세 사람의 삶은 빠르게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끊어진 줄을 하나씩 다시 잇듯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봄이 왔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명호와 순자, 민수는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남편과 아들을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민수는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이미 일어섰잖아요. 명호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도 함께 잡았어요. 세 사람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래, 우린 이미 일어섰어. 함께니까. 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돈도 성공도 큰 집도 없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다시 붙잡은 이 작은 가족은 가장 큰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어요. 명호는 지팡이를 짚고 순자는 남편의 팔을 잡았고 민수는 부모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비록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 힘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이 가족은 이제 알았으니까요. 저녁 노을이 그들의 등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작은 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자를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